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소개할 작품은 천명관 작가의 고래라는 작품입니다. 무려 2004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소설은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소개를 하죠. 굉장히 두꺼운 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은요, 작품이 고래인데, 작품 제목하고 사실 소설의 내용하고 별 관련이 없는 경우들이 꽤 많죠. 근데 이 작품에서는 이제 중간에 한번 바다에서 고래가 등장을 합니다. 그 고래를 보고 주인공이 어떤 영감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2004년에 나왔을 때 책이기 때문에 9,800원인데, 제가 지금 교보문고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1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천명관이라는 작가분은 제 10회 문학동네 소설상 수상작이라고 합니다. 문학동네 소설상 수상. 그래가지고 그 상을 받은 그런 책이란 얘기죠. 이 두꺼운 책 하나가 하나의 작품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장편 소설이고 페이지 수로 치면 무려 455페이지나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을 지루할 틈이 없이 계속 읽었는데, 읽다 보면은 좀 이렇게 지치는 순간이 와요. 왜냐면은 이제 그 이유는 제가 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할 텐데, 계속 읽다 보면은 좀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한 번에 한 권만 빌리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권 정도 빌려가지고 빨리 읽고 이제 도서관에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책은 제가 지금 한 3, 4일 정도 붙잡고 있었는데도 지금 여기 보시면 63%밖에 못 읽었어요. 반납할 날짜가 슬슬 다가와가지고 끝까지 다 읽고 이제 리뷰를 했으면 좋겠지만 이 작품의 패턴 같은 것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요 정도 읽으면 이제 이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만 읽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점수는 5점 만점에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일단 이 작품의 배경은 1950년대 전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6.25가 터지기 전에부터 이제 6.25 터지고 나서 스토리가 쭉 이어지는데, 한국 문학이라 그러면 근대 문학 쪽에 이제 요 시대적 배경을 한 작품들이 꽤 많죠? 예를 들면은 그 봄봄이라던가 운수 좋은 날이라던가 이런 교과서에 실리는 많은 그 작품들이 이제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작품들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너무 삶이 곤궁하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굉장히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정말 단 하루도 편하게 산 적이 없어요. 항상 개고생을 하면서 삽니다. 이렇게 지독하게 그 고생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주인공들의 그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지금 편하고 좀 풍족하게 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이제 크게 4명의 주인공이 나오게 되는데 크게 보면은 모녀가 이제 두 팀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팀은 이제 금복이라는 여성인데 산골에서 살다가 도시에 와가지고 생선장수랑 동거를 하다가 다음에는 다른 남자랑 동거를 하다가 또 다른 남자랑 동거를 하다가 막 이런 식으로 결혼을 안 하고 그냥 막 대충 막 살아요. 한마디로 막 사는데 그런 과정에서 딸을 얻게 되는데 딸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노파가 있습니다. 노파도 역시 굉장히 힘들게 어떻게 보면 되게 지독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국밥집을 열어서 이제 힘들게 돈을 모아요. 그러다가 그 돈을 쓰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이 노파에게도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노파의 딸과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금복의 딸 춘희와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춘희라는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로 태어나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노파의 딸은 노파랑 딸이 너무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자식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아니면은 부모로서의 그 역할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 약해가지고 거의 버린 자식 취급하고 막 학대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심하게 싸우다가 딸이 찔려가지고 이제 애꾸눈이 돼버려요. 엄마 손에 의해서 딸이 애꾸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딸은 이제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춘희하고 애꾸는 딸의 공통점은 일단 일종의 장애인이다. 그리고 이제 여성으로서의 모습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춘희는 벙어리임에도 불구하고 코끼리라는 이제 동물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수한 능력이 있어요. 그다음에 애꾸는 딸 같은 경우에는 뿔벌을 이렇게 조종해가지고 자기 맘대로 막 오라가라 할 수가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초현실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남자건 여자건 둘 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자 쪽이 조금 더 힘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작품은 두 모녀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나, 그 사회적 분위기는 어땠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아예 작품 초반부터 어마어마하게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그런 초현실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야, 이게 문학상을 받은 작품인데 이런 수위의 내용이 허용이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일단 초반에 춘희가 다 자라가지고 살아있는 뱀을 이제 껍질을 벗겨서 먹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남녀 간의 성관계 같은 장면들도 상당히 적나라하게 묘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람이 죽는 장면, 뭐 어디가 터져서 죽고 뭐 찔러서 죽고 막 이런 되게 자극적인 장면들이 그대로 상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저는 비교를 하자면은 인기 해외 드라마 왕좌의 게임 아시죠? 그 작품도 상당히 이제 성적인 묘사와 잔인한 장면 같은 게 막 버무러져 있는 그런 작품인데, 그런 거를 봤을 때 충격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두 작품은 전혀 스토리가 다르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런 성정적이고 자극적인 장면들은 이거는 절대 청소년이 봐서는 안 될 것 같은 19금적인 요소인데, 이 책에 어딜 봐도 19금이다라는 말은 없어요. 다만 책 표지가 약간 붉은스름해가지고 이 책은 빨간 책이다, 좀 야한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 이거를 좀 암시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렇게 그 몇 세 이혼가 이런 것들을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반드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이 책도 뭐 이거는 진짜 어른들만 봐야 되는 소설이다, 이렇게 좀 미리 좀 경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굉장히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쉬지 않고 일어납니다. 옛날에는 작품이 보면 다 기, 승, 전, 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산 같은 모양을 이루면서 스토리가 진행이 되는데, 이 작품은 사건이 하나 빵 터지고 이제 좀 잦아지다 싶더니 또 빵 터지고 이런 식으로 사건이 계속해서 빵빵빵빵 터져요. 이런 스타일은 이게 2004년에 나온 책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요즘 말하는 그런 라이트 노벨이나 아니면은 뭐 판타지 소설처럼 매 편을 이제 사람들이 돈 내고 봐야 되는 짤막짤막한 그런 스토리다 보니까 그 각각의 그 짧은 스토리에 그 굵직굵직한 사건을 넣어가지고 다음 편을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약간 그런 식의 구성이지 않나 싶어요. 물론 이 책은 그렇게 짧게 끊어서 하지 않고 한 권으로 통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요즘 스타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이 11쇄나 인쇄가 되고 굉장히 인기가 있는 책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자극적인 책입니다. 읽다 보면 손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을 완독을 하지 않고 이제 리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무 자극적인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도무지 현실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일을 안 하고 계속 밥만 먹어가지고 몸무게가 1톤이 돼요. 사람이 1톤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몸무게가 1톤인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비현실적인 묘사 같은 게 있고, 그리고 사건이 좀 터지고 감정적인 해소가 되고 잠깐 독자들도 쉴 틈이 있어야 되는데 쉴 틈 없해서 그런 사건들이 열거가 되다 보니까 읽다 보면은 좀 지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책을 보시면 장기간 대여할 거를 각오하시던가, 아니면 아예 책을 사가지고 천천히 조금씩 하루에 한 10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씩 조금씩 나눠서 읽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좀 빨리 읽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어떻게 끝날지는 예감이 됩니다. 결국은 나오는 주인공들이 전부 죽겠죠. 아주 기구한 운명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운명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슴이 되게 아프고, 과연 이 작품이 독자들한테 주는 그런 교훈은 도대체 뭘까? 물론 소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교훈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대체 이 작품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 그냥 아주 힘들게 살아간 사람들의 인생을 엿보는 것, 그걸로 끝나는 것일까? 제가 아직 책을 다 읽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이 책을 보시기를 이제 결정을 하셨다면 한번 끝까지 보시고 그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책을 일단 읽는 동안은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역시 상을 받을 만한 그런 숨막히는 그런 전개와 묘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작품입니다. 어떤 거는 작가가 막 한 페이지를 한 문장으로 쓰기도 하고 그래요. 필력이 굉장한 그런 작가분이시죠. 자,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이제 몇 군데 좀 인상 깊은 문구를 몇 가지를 정리를 해서 제가 영상 뒷부분에 따로 이렇게 넣어놨으니까 그거를 보시면서 오늘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 책을 읽으시는데 어느 정도 참고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